네,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 GED 선발 시스템에 관련돼서 한번 상세히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까 그 온라인 플랫폼 설명할 때 그 한번 요거를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그 가상의 학생용 아이디를 제공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저희 그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에 제공하고 있는 그 플랫폼 매뉴얼 3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그 저희가 학생 아이디 하나를 가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로 접속을 하셔서 플랫폼에 들어가서 실제 돌아가는 프로그램 상호를 한번 보시면 아마 그 작성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제 선발 시스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발 시스템 들어가기 앞서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간단한 흐름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선발 시스템 소개란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발 절차인데요. 자, 영재교육 기관. 자, 오늘 이제 그 연수를 들으시는 이제 아마 관리자 분들이시죠. 관리자 분들께서 GED 기관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서 그 해당 선발 계획을 수립을 하신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환경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GED에서 이제 환경 설정을 다 완료하시고 나서 이제 각 학교에 이제 안내문을 발송하실 거고 공고도 올리시겠죠. 자, 이런 이제 공고나 뭐 학부모 알림장 이런 거 홍보물을 보고 이제 영재교육 지원하는 학생인 학부모가 GED에 들어와서 회원 가입을 하고 희망하는 기관과 가정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작성해야 될 각종 체크리스트도 작성하겠죠. 자, 그리고 추천해 주실 선생님께 본인을 영재교육 대상자 후보로 이제 추천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 추천을 이제 기다리게 되겠죠. 자, 이 학생에서 추천 부탁을 받은 선생님께서는 이제 GED에 들어오셔서 이제 본인 개인 아이디로 들어오셔서 이제 학생들이 잘 지원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기간 내에 이제 온라인으로 추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도 같이 작성해서 추천을 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학교 담당자가 우리 학교 내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전체적인 지원과 추천 상황을 관리하면서 혹시나 이제 뭐 기한 내에 지원을 못하고 있다든가 또 추천을 못 받고 있다든가 또는 뭐 중간에 어떤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될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게 이제 빠졌다든가 자, 이런 걸 이제 모니터링하고 해당 선생님 학생이 이제 안내하는 역할을 하시게 될 거고요. 2023학년도까지는 이제 그 각 학교에서 학교 추천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누구를 학교 대표로 추천할 것인가 이제 결정하는 그런 심사 과정이 있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부터 대부분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서 현재는 이런 심사 자체가 다 생략이 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설정할 때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안내하는 역할 정도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영재교육 기관 입장에서 이제 각 학교에서 추천서가 다 올라올 테니까 예, 그런 상황을 이제 마찬가지로 또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시면서 뭐 추천 안 되고 있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이제 연락을 주셔서 마저 다 기간 내에 추천하시도록 이렇게 이제 안내하는 역할도 있겠고요. 다 추천이 돼서 올라오면 이제 수험번호도 발급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되었던 평가를 계획대로 진행을 해서 점수 입력을 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합격, 불합격 처리를 함으로써 한 해의 선발이 완료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해당하는 그 영재교육 기관에서 이 환경 설정 부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이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년도 이제 선발이 이제 잘 이루어지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뭐 중간에 이제 번복을 한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와중에 학부모님 이제 민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관리자로 들어오시려면 이렇게 S로 시작하는 선정심사위원회 아이디가 필요한데요. 자, 이 계정은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으로 안내를 드렸고 교육청에서 이제 수령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이제 전임자에게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아이디나 패스워드 둘 중 하나를 이제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 또 인수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저희 개발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리자로 들어왔고요. 같이 이제 선발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박스인 선발 클릭해 보면
자, 첫 번째 박스는 이제 학생이 지원하러 오는 곳일 거고요. 자, 두 번째 박스는 선생님께서 추천하는 곳, 그리고 세 번째 박스는 각 학교, 일반 학교의 학교 관리자들이 들어오는 곳,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선정심사위원회의 관리자가 들어오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박스를 클릭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선발 환경 설정 밑으로, 자, 공고, 모집 과정, 뭐 고유 환경 설정, 검사지, 비율 관리, 안내문까지 이렇게 7개의 탭이 있는데, 자, 이 탭들을 잘 설정해 주시는 게 환경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제 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발 공고 관리인데, 자, 이 공고 관리에서는 이제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 이제 학생 학부모에게 공표할 우리 기관의 선발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선발 방법을 담은 파일이 있죠. 예, 그걸 이제 탑재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작년 거를 참조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에 경남으로 한번 조회를 해보면, 네, 요거는 이제 지금 그 방금 올리고 있는 그 작년에 올렸던 그 테스트 공고가 되겠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이제 실제 공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에서 제일 큰 이제 창원 영재원도 있고, 그 밑으로 영재학급들이 쭉 있네요. 그리고 마산도 있고, 진주, 진해, 예, 그리고 통영, 사천, 김해 이렇게 있습니다. 그 한 기관당 여러 개의 공고가, 복수의 공고가 올라오는 거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본 공고가 있었고 미달이었던 경우에 이제 추가 선발로 이렇게 추가 공고를 올리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그 일정상 이미 공고 파일은 각 영재 기관에서 다 만들어서 이미 교육청 보고까지 끝나셨을 시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공고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혹시나 빠진 기관이 있다면 작년도 요강 파일을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참조하셔가지고 올해 요강 파일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된 공고 파일이 있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공고 파일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 신규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죠. 네, 한번 누르고, 자, 게시 여부가 이제 게시 보류가 있는데요. 자, 게시를 선택하고 내용을 작성해서 저장하시면 방금 보셨던 공고 게시판에 그 즉시 공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시를 보류로 하고 저장을 하시면 일단은 숨김 상태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다시 게시로 바꿔야만 이제 공개가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게시를 고르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공고명입니다. 공고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작년도 그 공고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경남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규칙은 없는 것 같고요. 보통 선발 그 대상 학년도죠. 지금 이제 우리는 2025년을 하겠죠. 자, 그리고 기관명, 그 다음에 영지교육 대상자 선발 공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따라서 저희도 한번 같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2025 영재학급 대상자 선발 공고, 예, 이렇게 해주면 좋은 제목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대표 문의 번호입니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055를 쓰시죠 보통. 네, 그리고 넣어주시고요. 자, 기타 문의 번호인데 그 대표 문의 번호 말고 뭐 추가로 더 문의를 받아주시는 번호가 있다면 여기에다가 관련 추가 문의 번호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셔도 되고, 또는 뭐 기관에 따라서 뭐 수학 담당, 과학 담당이 또 따로 영역에 따라서 따로 또 문의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예술 쪽에서 또 그런 경향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관련된 전화번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 기타 문의 번호는 뭐 필요 없으면 뭐 안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첨부 파일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관련된 파일을 추가해서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관련된 파일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그 선발 계획을 탑재해 봤습니다. 이것도 뭐 파일명을 보통 표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니까 뭐 공고와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기간명, 그리고 선발 계획, 뭐 선발 공고 요 파일 이런 식으로 올리시는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제약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네, 한번 볼까요? 네, 2025년으로 예, 방금 제가 올린 예, 그 선발 공고가 이렇게 나오고 다운로드를 눌러서 해당 파일 열어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선발 공고이고요. 이 선발 공고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보시면 그 학생들이 지원하기 한 달 전에 예, 요거를 이제 공고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네, 여기 있죠. 네,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선정 기준을 선발 기획이 되겠죠.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 신청 접수일 1월 전에 공고해야 한다. 보통 이제 30일 전에 이제 공고를 하시도록 되어 있죠. 제가 경남교육청에서 받은 선발 일정 파일의 일정인데요. 이게 최종 본인지는 제가 잘 확인이 안 됩니다만, 요거 맞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은 학생 지원이 9월 30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선발 공고 파일은 적어도 8월 30일 까지는 이제 등록이 돼야 하는데 보통 이제 여기에 엄격하게 이제 잘 지켜지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 연수를 보시고 이 선발 공고를 GED에 탑재하시는 거까지는 최소한 이제 8월 30일이 지나면 이제 직후에 바로바로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게 문제가 돼서 뭐 지적을 받거나 뭐 감사사항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법령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게 좀 잘 준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발 공고를 한번 올려봤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모집과정 관리로 가서 우리 학급을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집과정에서 등록을 하는 학급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집의 최소 단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영재교육기관에서 뭐 초등 5학년 수학반, 초등 5학년 과학반 이렇게 두 개 학급을 운영하고 물론 이제 당연히 영역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뽑겠죠. 예, 그러면 모집 과정도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예외적으로 이제 뭐 교육원급에서 큰 학급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초등 5학년 수학반인데 60명짜리 학급이고 요걸 이제 나중에 수업을 할 때는 20명짜리 3개로 해서 뭐 수학 A, 수학 B, 수학 C 이렇게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자, 모집 과정 관리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수학 A, B, C로 뽑는 것이 아니라 60명짜리 전체 단위의 모집 과정으로 한 번에 뽑아서 나중에 수업을 할 때 사후적으로 분반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집 과정 관리에서는 우리가 그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급 단위보다도 어떤 단위로 이 학생들을 모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을 눌러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급명인데요. 자, 보통은 뭐 초등 학년급, 그 다음에 영역, 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시죠. 뭐 초등이라고 쓰셔도 되고 뭐 초5라고 하셔도 되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보통 이제 그 학년급, 그 다음에 영역, 그리고 반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모집 정원이죠. 최대 몇 명까지 학생들을 모집하는지 이 반에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상 학년입니다. 대상 학년은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나왔던 학년을 그대로 넣어주시는데, 그럼 이 학년은 무슨 학년일까요? 네, 2025학년도에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반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초5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드물게 실수하시는 게, 자, 2025년에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거니까 현재 그 9월, 10월 달에 이제 아이들이 지원할 때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지원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 대상 학년을 초4로 이렇게 체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실제 지원해야 될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못하고 이 엉뚱한 학년의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죠. 시스템이 이제 학년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제 막아주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넣으셨던 이 학년급 그대로 여기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년 뭐 통합반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초5, 6 통합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개 학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초5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 영역입니다. 이것도 저는 이제 수가 통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수가 통합이 있죠.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융합 뭐 그 다음에 발명 외국어 다양하게 있으니까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기타로 체크하시고 직접 기재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검색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예, 가능하면 여기 이제 있는 11개 영역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역하고 일치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학생 지원 기간 설정입니다. 우리 아까 경상남도 교육청 일정에 따르면 학생 지원이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네요. 여기 맞춰서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2024년 9월 30일. 예, 그리고 시작 시간은 보통 이제 그 날의 자정이니까 0000으로 해주면 되겠죠. 00시, 00분, 00초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지원 마감 10월 10일, 그리고 235959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마감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날짜의 자정이란 뜻인데 240000으로 하지 않고 1초를 당겨서 23시 59분 59초로 한다는 거, 요거 중요하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마감 일시를 조금 더 당겨서 보통 요즘에 이제 18시라든가 뭐 16시 이렇게 일찍 마감을 하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시간이 너무 지나가면 저녁에 급하게 들어오신 학부모님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문의할 곳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나 관리자께서 응답이 가능한 시간까지만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각 기관의 선발 요강에서 반드시 이 마감 일시도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돼요. 이 마감 일시가 언제까지다라고 요강이 있어야만 나중에 이제 자정까지 아니었냐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그 민원을 이제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23시 59초까지 이제 받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줄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줄이는 경우에는 요강상에 꼭 시간도 같이 기재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부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 추천 기간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자, 축선교사의 학생 관찰이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약 한 달이 조금 넘네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서 14일부터 15일까지,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11월 14일에서 11월 15일까지, 그리고 시간은 이건 뭐 예외 없이 자정까지 받으시면 되겠죠. 자, 근데 그 실제 운영을 하실 때 작년에도 좀 사례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 선생님이 이제 추천 기간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추천한 그 온라인에서 추천이 가능한 기간은 단 이틀 뭐 3일 이렇게 좀 짧기 때문에 이 기간을 아마 영재교육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제 요강은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하더라도 조금 일찍 열어주시는 경우도 작년에 꽤 있었습니다. 너무 좀 그 촉박하게 선생님들이 추천하다 혹시 놓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교육청 방침은 이제 최대한 추천 그 학생에 대한 관찰을 충실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중적으로 추천을 하라는 이제 그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관리도 이제 용이하게 하게끔 하려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날짜를 혼동을 하셔서 아예 그 추천 시작일을 관찰 시작일인 10월 달로 잡아 주시면 실제로 작년에도 보니까 그럼 10월 달에 그냥 뭐 관찰이 시작된 지